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 M장 기획이라고 안 했지? 네네. MC 장원이라고 확실히 했죠? 네. 아, 네, 요즘 정신이 없어갖고. 네. 자, 한 주 잘 보내셨고. 네, 전 잘 보냈는데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께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뭐. 아, 하루하루가 결국은 시계 추억 같은 인생. 네. 왔다리 갔다리. 아니 오늘은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 아, 예, 예. 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방송 네, 보는데. 컨디션이 많이 약간 안 좋았었어요. 네. 네. 아, 그 티나노? 네, 아 보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 매일 보니까 티가 났을 것 같아요. 왠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정도는 이제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 촌철님들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컨디션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지금 나이 먹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힘을 내죠. 네, 날씨 추워지면 또 어르신들 건강 갑자기 안 좋아지고. 뭐야?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자꾸 걱정이 돼서. 지금 잠깐 유튜브 소리가 또 안 나갔다네. 네.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예. 중요하지 않은 얘기해서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 들은 거 아무 궁금증 안 가져도 돼요. 네. 자, 오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뉴스 한가운데 이제 바로 이분 아니겠습니까? 네. 나경원 네. 전 의원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에는 전이라고 하는 걸 아직 붙일 때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표를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근데 하셔서. 오늘 보니까 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될지 트위스트를 춰야 되는 건가. 네, 내가 만약에 직장 다니는데 음. 제 직장 상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반응한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나게 한 다음에 네.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뭐 이거잖아. 그럼. 게다가 뭐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널 너무 애정해서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러면 그러니까. 네 가장 힘들어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좀 까다로워하는 직장 상사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가? 네. 아니 왜냐면 네. 어떨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파악이 돼야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지. 네,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결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놓쳐서 안 되는 몇 개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요 며칠 진행됐던 걸 쭉 보면 네. 이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냥 갈등이라고 합시다. 이 갈등의 본질이 뭘까를 쭉 봤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분배투쟁이다 이거는. 분배투쟁이요? 분배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공이 서로를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분배투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규정한 건데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갖고 지금 나한테 이게 예우고 이걸로 지금 당대표 포기하라는 말이냐? 택도 없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권 안에서 내가 4선이고 수도권 4선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했었고 그랬는데 좀 나의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당신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1등인데.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그럼 포기 대가치고는 너무 적잖아.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라고 하는 것들 납품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를 한다면 납품 단가를 지금 너무 후려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원가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택도 없다. 네. 내 지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것 같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정도면 많이 쳐준 거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뭐냐면 오히려 당신이 지금 납품 단가 부풀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당신 1등 달린다고 그 계속 1등 갈 것 같냐? 지금까지는 친윤 후보가 정리가 안 되고 네. 뭐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사실상 김기현 의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뭐 영원히 1등 할 것 같냐? 뭐 이런 생각을 깔고 있다면 네. 아니 당신 1위라고 하는 것들이 뭐 천년만년 가는 거였는데 뭐 거기서 그 제값을 어떻게 쳐줘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많이 쳐준 거지 뭘 더 바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투쟁이지. 서로 상대의 지분에 대한 네. 평가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갈등 아닌가요? 네. 어차피 인지도 인기라는 거는 시세인데
그때 시대 상황에 따른 가격표일 뿐인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싶은 것이고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책정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나경원은 그러니까 그 전 의원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뭐냐면 목표 지점은 당연히 대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놓고 볼 때 그 지금 부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게 정말로 거기를 가기 위한 꽃가마라면 그걸 왜 버리겠어요? 네. 꽃가마가 아니라고 보니까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얼마나 큰데 네. 내가 포기함으로써 그러면 친윤 후보가 당선 되는데 꽃길이 깔리는 건데 네. 왜 나를 이렇게만 대우해 주는 건데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내 지분 행사해서 내가 내 목 챙길게 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배투쟁인 거지. 네. 그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수락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그 떡은 양손에 쥐고 있을 때 제일 맛있거든. 근데 그게 욕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의 법칙이 남의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 보이고 네. 내 손에 그러니까 가장 내가 만족할 때는 양손에 다 쥐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양손에 다 쥐고 있어. 그때 사실 의원직도 없었고 사실 이렇다 할 뭐 그런 거죠. 자신의 자리가 없었으니 일단 이거라도 갖고 있는 것이 향후 정치적 향방을 위해서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죠. 지지율이 좀 잘 나오니 또 마음이 바뀐 것이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 된다고 하잖아요. 네. 보험용이잖아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민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조변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뭐 그러니까 부위원장 자리를 일단 맡아놓고 네. 그다음에 다른 여지를 보는 거 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 그런데 네. 당시 미래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니까 크네 내 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바로 여기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점이 뭐였냐면 네. 연초에 그 작년 연말에 어떤 썰이 돌았냐면 연초에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박아버렸잖아요. 개각 없다고. 없다. 아마도 이게 기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생각이 많아졌겠네요.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뭐냐면 그 다른 요인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당 대표가 오히려 이제 더 이제 크게 눈에 들어오는 네. 이런 부분 아니었겠어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이야기도 정권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 그때 인터뷰 때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반응을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잊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강력 부인하면서 네.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네. 했던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 봤던 기억 납니다. 기억도 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양자의 관계 더 넘어서 그 여권 전체로 봐도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떤 관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적나라한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이건 같은 당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자 관계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굳이 비유하자면 동업자 관계 정도. 네. 그렇죠? 네. 동업자 관계 정도. 동업자 관계다 보니까 네 집은 내 집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네. 계산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동업자 관계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업자 관계는 급조된 동업자 관계야.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잘 알고 평소 인간적 신뢰를 쌓아온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따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손을 잡은 동업자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사전 약정이라는 게 없어. 네. 그다음에 기본 신뢰라는 게 없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장터에서 일단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좌판 깔고 네. 그 셈은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 했던 이런 동업자 관계다. 네. 이런 동업자 관계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분배 투쟁이 이러니까 발생하고. 사실 서울대 법대 3년인가요? 4년 정도 차이 나는 선후배이긴 하지만 학창 시절에 뭐 그래 관계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친분 관계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사실 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확실한 친윤이다라고 또 분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에 가려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잠복돼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안철수 의원 아니겠어요? 네. 언제 안철수 의원도 입만 열면 내가 인수위원장 했다고 지금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사람도 뭐 연이 없다가 네.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하면서 이제 맺어진 연이고 동업 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씨앗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적나라한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속살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일시적 이해 공동체다. 네. 지금 여권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랫동안 같이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산전수전을 같이 겪었고 그래서 이꼴 저꼴 다 보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같은 식구가 아니라 네. 어느 순간에 이해와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일시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네. 이해 공동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씨앗이 항상 잠복되어 있고 항상 나타날 이게 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네. 이게 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너무 투박해요. 네. 너무 거칠고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투박하다라는 거예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나홀로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놓고 면박 줬던 거잖아요. 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조가를 보면서 급회전을 하긴 했지만 네. 그 전 단계에서는 대놓고 면박 줬던 거잖아요. 네. 수석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본 신뢰도 없고 사전 약정도 없는 동업 상태에서 나오는 갈등상이라 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 너무 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제가 그 유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준석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거세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게 만천하에 그 드러난 상태에서 공개적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몇 달이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거칠게 네.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신창이가 됐는지 다 지켜봤잖아요. 네. 이미 그런 한 번의 학습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 또 발생하고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이준석 대표가 거세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력 독점, 꼭지점으로서의 어떤 그 일사불란하고 수직적 계열 구조가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식적 마침표로 당 대표 선출이 아마 그러니까 그 형식적 마침표가 될 거다 이렇게 봤던 건데.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이런 파동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파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겉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언제라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내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준석 거세가 제2의 제3의 이준석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여차하면 당신도 적골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본보기 효과를 주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본보기 효과를 줬다면 알아서 조심했을 거니까. 네. 알아서 조심했을 건데 그 본보기 효과를 그러니까 주지 못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아무리 본보기고 뭐고 간에 나의 이해, 나의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네. 지분이. 네. 여기서 그 누구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이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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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장 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가장 강한 권력의 면모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이다. 왜 그러냐면 권력의 어떤 그 DNA를 지지자들에게 심음으로써 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승복을 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게 가장 최고의 권력이다. 네. 가장 강한 권력이다. 추종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가장 강한 권력이면 그럼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권력이. 네. 이게 가장 강한 권력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추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반발을 하고 다른 길을 걸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틀어막는 것도 막후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대놓고 면박 주고 네. 그래서 갈등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결코 강한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속된 말로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속된 말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네. 뭐 맞는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약하다. 약하다. 여전히 약한데
그러면 앞으로도 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네. 뻔한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어찌 해서 오늘 이게 이제 그 뭐 나왔던 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나경원 요인이 정리가 됐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친윤 대표를 자리에 앉혔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안정적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자, 그럼 한번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네. 나경원 전 의원에 가려져서 그렇지 안철수 의원, 네. 윤상현 의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사람들도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왔잖아요. 네. 자,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반윤, 비윤 아니잖아. 네.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언론에 의해서 신윤이라고 신윤회관이라고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나와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른바 흥행의 불쏘시개로 네. 페이스메이커 차원에서 그냥 어떤 전략적으로 네. 트릭잭 차원으로 그냥 내보낸 사람들인가? 급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는 숨어 있는 그림이 뭐냐면 네. 안철수, 윤상현 조차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또 불쏘시개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항상 근데 세상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는 게 또 세상사이기 때문에 네. 봐야 아니 되는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불쏘시개가 약간 직업화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으실 것 같은데. 들으면 어떻게 해? 들으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유, 좀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워낙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정치인의 법칙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만 모르는 법칙. 그렇군요. 예. 그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간윤, 네. 간윤. 간윤.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게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사이 간자를 써서 네. 친윤과 비윤의 사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간본달 때의 간도 될 수 있고 아. 여기서 뭐냐면 비윤이 지금 상수화되고 있어요. 네. 비윤이 당내 세력으로 상수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간윤의 각자 도생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 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새 대표를 정점하라는 새 지도부가 최약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림이 이해됩니다. 대표를 뽑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째. 바로 여기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네. 약체 대표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반 득표를 했던 강한 대표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가 네. 할 수 있죠. 네. 최약체 지도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역측면이 있는 게 결선 투표제로 간다라는 얘기는 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래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결선 네. 투표를 갈 것이고 그러면 이합집산이 되겠군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다른 네. 후보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네. 또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또 분배 투쟁이 여기서 또 발생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른바 상시적 계산 정당이 되는 거잖아. 이 정당은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 따라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저는 지금 이 갈등상을 분배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네.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2차 분배 투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압박과 거래라고 하는 어떤 이중 접근을 통해서 지도부를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어떤 씨앗이 되어버리는 게 공천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다시 갈등의 씨앗으로 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분 약속했잖아. 내놔.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약속 이행 이제 돌아오겠죠. 그렇죠. 약속 어음. 그렇죠. 어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네. 부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치적 법원이 뭐겠어요? 치고받고 이제 싸우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네. 비윤의 집단 저항은 거의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상수로 놓고 본다면 네.
간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시 또 지분 투쟁이 제3차 지분 투쟁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당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 그려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하나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를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있다. 왜?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이 케이스가 당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는 당의 속살이 뭐냐? 일시적 이해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 일시적 이해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건 상시적 악의 다툼장이다라는 거예요. 상시적 악의 다툼장.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공천군명까지 쭉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쭉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또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민감하게 또 반응하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그 거래의 결과에 대한 반발과 이런 네. 것들을 일정하게 틀 지을 거예요. 그건 전에 네. 얘기를 했어요. 네. 틀 지을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정치적 야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요만큼의 몫을 챙기는 것으로 안분지족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네.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네네. 왜 그러냐면 총선은 대권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발판을 그러니까 밑돌을 크게 깔아야 되거든. 네. 그런 점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면 그때는 네.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없이 또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이미지상으로 굉장히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오늘 약하다라는 말씀이 오히려 되게 또 좀 충격적으로 들려오는 것 그게 같습니다. 권력의 그게 뭐냐면 속성이 그러니까 강한 권력일수록 말이 없고 약한 권력일수록 말이 세다라고 그래요. 네. 아, 오히려 지금 자기 위치가 불안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많은 촌철님들께서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데이지님께서 당심도 민심도 없지만 윤심만으로 배분된 권력으로 김기현이 총선까지 갈까요? 라고 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라라라님 서울대 법대대 서울대 의대 파워 엘리트 게임. 아니, 서울대 의대라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 네.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홍님, 와, 역시 제2비의 통찰력. 네. 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정경수님 사안에 따라 동지이기도 하고 적도 되고. 그게 원래 정치는 원래 사실은 그래요. 네. 정치 이게 정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권 초반기에 네. 거기다 이준석 본보기라는 것까지 거친 정당에서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나 적나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주님께서 몽둥이가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 손이 그냥 거기로 가는 건가요? 어휴, 네. 어휴. 네. 자, 그리고 재밌는 의견 또 주신 분 계시네요. 임근님 기의 캔디님께서 멀륜 나왔대요. 윤심에서 멀어진 사람. 네. 그 얘기하니까 옛날 친박, 비박, 네. 뭐 저기 주의야박, 뭐 별별 그 박 시리즈 있는 거죠. 네. 주의야박이 뭔지 아시죠? 네. 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 아, 그런 말도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월박도 있고 그랬어요. 아. 박 시리즈가 그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네. 쪽박도 기억납니다, 그때. 진박 있었고, 네. 그죠? 참, 네, 정치권 참 이게 정치인들의 생존법이고 정치의 어떤 뭐냐면 행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데 네, 너무 빨리, 너무 거칠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또 M장은 네, 짤짤이 쇼 서로 또 보내드려야죠. 여전하죠, 짤짤이 쇼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얼른 네. 또 달려가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